1987년 1월 14일 서울대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를 책상을 탁 치자 억하고 쓰러졌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학생과 재야 세력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죽은 뒤 사망 원인이 은폐 조작됐고 고문 경관은 5명이란 사실을 공개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죽은 사건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다. 80년대 중반을 지나며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이은 학생과 시민들의 반독재 투쟁은 치열해져 있었고 전두환 독재 정권은 그 같은 투쟁이 거셀 때마다 갖가지 간첩 사건과 용공 사건들을 조작해 이를 탄압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고문은 필수적이었다. 86년 부천서에선 성고문 사건까지 저질렀다. 그 와중에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됐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당시는 국민들이 군사정권을 끝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던 때였다. 4.13 호원 조치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거부였다. 전국은 다시 시위로 달구어졌다. 5월 27일 마침내 전국의 민주화운동 지도자 2,200여 명이 함께 세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반독재 투쟁 세력은 하나로 결집됐다. 6월 10일 박종철 군에 대한 고문 살인을 규탄하고 민주헌법을 쟁취하려는 대규모 시위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날 민정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있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대통령 후보는 노태우.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두 주역의 권력 승계식이었다. 전날인 6월 9일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 위에 세워진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사 권력. 국민운동본부의 지침에 따라 자동차들은 오후 6시를 기해 일제히 경적을 울렸고 승객들은 흰 손수건을 흔들며 동참했다. 독재타도 민주쟁취! 독재타도 민주쟁취! 독재타도 동원 철폐! 독재타도 나봐요 6월 10일 하루에만 전국 22개 도시에선 학생과 시민 3,8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조용히 어디다 들어? 나세요! 뭘 가려 나를 잡아요! 왜 잡아가요? 서울의 시위대는 명동 성당 쪽으로 밀려났다. 시위는 밤까지 이어졌고
이어 5박 6일간의 명동 성당 농성은 투쟁의 구심점이 됐다. 시민들은 자발적인 모금으로 명동 성당의 농성을 지지했다. 성당 안팎엔 시민들이 보내는 다양한 격려의 글들이 나붙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성당 옆의 여학교에선 따뜻한 도시락들도 건네줘 왔다. 그때 당시 누가 그 도시락을 걷어서 주자고 주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게 그걸 왜 주냐 이런 거는 별로 그런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도시락을 다시 이제 학교 교문, 그 명동성당 쪽 교문 있는 데로 갖다 줬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락 안에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식의 쪽지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호혼 철폐, 독재 타도의 열기는 뜨거워져 갔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요구는 전국 16개 도시로 번져갔다. 150만 명이 참여한 항쟁의 거대한 물결이었다. 특히나 부산 시민들은 격렬한 투쟁으로 맞섰다. 5.18 민중항쟁이 지펴놓은 민주주의의 불씨는 87년 6월의 거리에서 힘차게 타오른 것이다. 6월 26일의 국민평화대행진에는 전국에 6만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지만 시위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시위의 규모는 이미 60대회의 3배를 넘어서고 있었다. 특히나 놀라운 것은 사무직들의 변화였다. 침묵하던 그들은 시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거리로 나섰다. 사무직을 비롯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으로 6월 항쟁은 힘을 얻어갔다. 주요 도시에선 날마다 수백만 명의 시위대가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기도 하면서 독재 타도의 함성을 드높였다. 시위가 거듭되면서 사무직들은 더 이상 빌딩 속에서 방관하지 않았다. (6월) 항쟁은 그들 이른바 넥타이 부대가 합세에 발전시킨 온전한 시민 항쟁이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만의 문제 몫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렇게 평범한 이런 사람들도 조금씩 자기 역할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현실 생활에 충실하면서 또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자기 의견들을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위를 막던 전투 경찰들도 6월 항쟁의 대의 앞에 흔들렸다. 이거 꽃 다 주세요. 화해의 꽃이에요. 수고해. 근데 철탄 좀 던지지 마소. 이거 받으세요. 받아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찰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거 받아야 됩니다. 6월 항쟁은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이 민주주의란 목표 아래 하나가 됐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었던가 싶고, 그 장미꽃은 받았을 때 정말 그 가시바늘이 모든 증경의 마음을 꽂게 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작업이었다. 특별히 익명의 학생들, 청년들, 또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 그분들에게 역사적인 빚을 진 것을 우리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늘 이 운동을 재해석해야 되겠고. 그해 7월 9일 김예기 열사요! 김세진 열사요! 이재호 열사요! 최루탄에 숨진 이 한열의 장례식은 100만 명의 추모객이 모인 가운데 민주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 한열의 죽음은 6월 항쟁이 무엇을 딛고 일어섰는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얼마나 험난하고 숭고한 것인지를 깨닫게 했다. 거리의 시민들 앞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독재자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을 만큼 진전되고 있었다.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군사 독재 정권은 굴복했다. 새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6.29를 보십시오. 독재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민중이 얻어낸 승리였지만 독재 정권의 기만이기도 했다. 어차피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는 선거에 이길 승산이 없었던 상황에서 노태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계산이었다. 일자리를 보장하고 더욱이 시민들의 힘으로 16년 만에 되찾은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야당의 김영삼, 김대중은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의의 정치, 복지의 정치를 실천해서 야당을 지지하던 국민들의 표는 양분됐다. 후보 단일화의 실패로 군부 독재를 청산하려던 국민들의 여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80년 5월,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삼청교육대 및 수많은 용공 간첩 사건들을 조작해냈던 전두환과 신군부의 군사 독재 정권. 그들의 권력은 새 대통령 노태우를 통해 연장된 것이다. 그러나 6월 항쟁으로 민중의 힘을 확인한 노동자들은 이를 신군부가 만든 노동악법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갔다. 노동자 투쟁은 울산의 현대노조를 시작으로 마산, 창원 등 주요 공단과 서울, 인천, 부천 등으로 확산됐고 7월부터 석 달 동안 무려 1000여 개의 노동조합이 세워졌다. 이는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커다란 물결을 예고하며 노동자가 사회 변화의 한 주체임을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1987년 6월) 그 승리의 경험 이후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통일, 환경, 평화, 그리고 인권과 여성운동 등 여러 부문으로 확산되어 갔다.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것이다. 미관의 해방을 우리 청소년들이 의식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화, 또 인권의 실현과
민주화 실현을 일으켜야 되겠다. 4.19에서 5.18로, 5.18에서 다시 60으로 이어지는 동안 역사의 이정표가 됐던 젊은 죽음들. 그들의 순수한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날을 열어간 고귀한 견인차였다. 이제 6월 항쟁이 타오르던 광장에선 반전 평화의 집회가 열리고 미군 장갑차의 숨진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이 켜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앞선 세대의 승리의 경험은 오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젊은 힘들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